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색즉시공, 색이 곧 공이다. 색즉시공에 대한 거를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색즉시공. 그 색즉시공이 반야신경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색즉시공을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반야신경들 다들 이제 외우고들 계시고 하니까 다들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색즉시공이라는 거, 그 다음에 공즉시색이라는 거, 색즉시공, 공즉시색, 그것에 대해서 의외로 이해를 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 주변에서도요, 색즉시공, 어떤 분은 색즉시공은 알 것 같은데 공즉시색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물론 이제 색즉시공이 공즉시색 다 똑같은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색즉시공을 얘기를 할 때 먼저 그 색이라고 하는 거는 색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물질을 얘기를 하죠. 물질. 이제 뭐 어떤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어떤 물질, 그 물질을 색이라고 그래요. 보통 그렇게들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불교에서는 또 색이라는 그 개념을 또 달리 해석하기도 해요. 그 색이 그 색, 이렇게 눈에 보이는, 예를 들어서 눈에 보이는 물건이라든가 물질이 사실은 어떻게 해서 눈에 보이냐면, 거기 저희 망막에, 여기 뒤에 있는 망막에 상이 생겨서 그 상을 우리 마음이 보는 거죠. 상이. 이제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근데 일단은 색이 어떤 물질이다. 물질이고 어떤 물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뭐 자연환경도 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색이라고 일단 보고요. 그 다음에 그 색이 즉시 공이다. 색 즉시 공이다. 그러는데 이 공이라는 건 뭐냐? 이 공이라는 거는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의 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 역할도 못하는 그냥 공이냐, 그냥 단지 비어 있을 뿐이냐, 아니면 그냥 없는 거냐, 이런 차원에서 공을 보시면 안 돼요. 그럼 절대 이해를 못 해요. 그럼 색이라는 게 공이다 그러면 색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잖아요. 이 공을 해석을 할 때요, 공을 우리가 이해할 때 공이라는 그 자체를 이해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불교에서는요, 공을 얘기를 할 때 뭐라 그러죠? 진공 묘유라 그러잖아요. 진공. 그 공이라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비어 있는 상태의 공이 아니고요. 그 공 속에는 묘유, 아주 오묘하고 묘한 어떤 있음, 그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달리 말씀드리면요, 공에서 묘유가 나온다, 그런 뜻이죠. 공에서 묘유가 나온다. 그러니까 공이라 그래서 그냥 비어 있고 아무것도 없다고 보시면, 색즉시공할 때 색이 공이라는 것을 절대 이해를 못해요. 그렇게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공이라는 개념을 볼 때 우리 불교에서는 또 공을 갖다가 연기로 보죠. 연기. 공은 연기다. 연기, 중도, 이걸 다 똑같은 걸로 봐요. 공이 연기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로 다 이렇게 조합으로 이루어진 것들이요. 어떤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실체가 없다는 거죠. 이것이 일어나면 이것이 일어나고요. 그런 식으로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있다,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뭐 볼펜은 뭐야? 볼펜은 스프링, 뭐 플라스틱, 그다음에 잉크, 그다음에 그 안에 뭐가 들어 있어요? 또 구슬도 들어 있죠. 이렇게 볼펜 쓰기 위해서. 그다음에 스위치도 있고요. 이런 게 다 모아해서 그걸 볼펜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걸 볼펜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느 한 물체가 뚝 떨어져 나온 게 아니라 다른 어떤 인연에 의해서 어떤 연기적으로 이루어진 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은 하나의 어떤 단독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모두가 실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체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공을 또 연기적으로 보는 그런 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기공이죠. 연기공,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공을 볼 때요, 그 공은 어떤 거냐면요, 순수한 우리 마음, 그러니까 깨달았을 때 그 마음을 공이라고 그래요. 깨달았을 때 마음을 공이라고 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그것은 제가 뒤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또 우리 공은 뭐라 그러냐면요, 그 육아에서는, 성리학이요, 육아에서는 그걸 이라고 봐요. 원리, 이치 할 때 이죠. 원리, 이치 할 때 이다. 그러니까 이로 본다. 이로 보죠.
그럼 색을 뭐로 보느냐? 색은 기로 보죠. 그릇 기자 아니면 기운 기자, 그릇 기자. 그러니까 기다. 그러니까 기는 뭐냐? 기는 뭐냐면 기는 물을 담는 공을 담는 그릇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 기자 쓰는 게 그거예요. 공을 담는 그릇이다. 그러니까 그릇은 유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라면은 유는 물을 담는 그릇이다. 그래서 그릇 기자를 쓰는 거예요. 이기 뭐 이기 이론론이냐 이기 이원론이냐 이런 식으로 많은 다툼이 있었고 그랬죠. 예전에 성리학에선 유록 선생님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색과 공, 그다음에 도가에서는 색을 유라 그랬고요. 공을 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다. 그러니까 도가에서 얘기할 때도 무를 아무것도 없는 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항상 무 속에는 유가 있고요. 유 속에는 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이라 그러면 뭐가 있죠? 유가 있죠. 진공에는 묘유다. 묘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도가에서도 무에는 뭐가 있다? 무에는 묘유가 있다. 똑같아요. 우리 불교랑요. 묘유 오묘한 것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럼 유에는 뭐가 있느냐? 유에는 또 현무한 게 있다고 그래요. 현무한 거. 아주 깊고 깊은 어떤 현묘한 어떤 무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 속에는 무가 있고요. 무 속에는 또 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와 무가 같다. 이렇게 많이 봐요. 근데 이제 그건 그렇다고 치면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떻게 색이 공과 같으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뭐 간단하게 이해하려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 이제 연기로 생각하면요. 색이라는 것은 볼펜이라는 것은 왜 공이냐? 이건 실체가 없다. 왜? 여러 가지가 다 조합돼서 이루어진 거니까 실체가 없으니까 공이다. 라고 색즉 시공을 그렇게 이해하면 금방 빠르죠. 그러니까 색이라는 건 공이다. 왜 그러냐? 실체가 없다. 왜 실체가 없다 그러냐? 이건 연기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항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그런 사항을 보면 금방 쉽게 이해가 돼요. 또 뭐 공적시색도 마찬가지죠. 영기적으로 이루어진 것들은 다 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공을 영기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또 뭐 이치다, 뭐 원리다 이런 걸로 따지면 뭐 할 얘기가 많죠. 예를 들면 전기 같은 거 보세요. 전기선. 우리 구리선 있잖아요. 구리선에 전기가 통하잖아요. 전기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기선 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가 통해야지 그게 실질적으로 작용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리선하고 전기하고 전기선 그러면 같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구리선과 전기는 같다. 그렇죠? 그래서 색즉 시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뭐 어떤 무에는 전기는 또 한 가지 어떤 그것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기 가지고 쓰는 것도 많잖아요. 뭐 에어컨도 돌리고요. 전기가 보이지는 않아도 선풍기도 돌리고 밥도 해 먹고 뭐 TV도 보고 많은 전기로서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보이지 않는 원리요. 보이지 않는 원리. 그게 리라 그러잖아요. 그거를 공이라 그러고요. 그걸 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이다 무다 하는 것을 단지 아무것도 없다라고 보시면 아무것도 안 돼요. 작용이 있어요. 그 안에는. 그 나름대로 갖고 있는 작용이 있다. 무에는. 그래서 그 생각을 항상 하셔야 돼요. 비행기가 떠서 날아가는데 비행기도 뜨는 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원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 원리에 의해서 비행기를 만든 거잖아요. 그럼 원리라는 게 그게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색이고 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많아요. 근데 제가 지금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색즉 시공은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 본래의 마음을 공이라 그랬죠. 그 본래의 마음이 뭐죠? 우리 비유를 많이 드는데, 이 본래의 마음을 바다라고 그래요. 본래의 마음을 바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인연에 의해서 바람이 불었다 그러면 파도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그 본래의 마음, 바다를 공이라 그러면요. 파도는 뭐야? 색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인연에 의해서 바람이 불면, 그게 파도같이. 그 파도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그게 어디서 일어난 거예요? 공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걸 꼭 뭐 바다로 우리가 예를 들지 않더라도 뭐 금방 예를 들 수 있어요. 어떤 인연에 의해서 내가 굉장히 화가 났어요. 마음이. 그럼 그 화가 어디로 올라오죠? 맨 먼저 얼굴로 올라오잖아요. 얼굴 색깔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구나 봐도 야, 너 화났구나 그런 거죠. 화났구나 할 때 얼굴이 화났구나 그런 게 아니죠. 마음이 화났구나 그런 거죠. 마음이.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 마음이 공, 이게 색, 공즉 시색, 그죠? 색즉 시공, 공즉 공즉 즉시색, 그죠? 그러니까 마음이 마음에서 어떤 인연에 의해서 굉장히 마음이 화가 났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 공이 뭐가 되는 거예요? 색이 되는 거죠. 색. 그래서 여러 가지 불구락하죠. 이 마음이라는 거, 공이라고 하는 건 아까 전기라고 얘기했던 건 똑같이요. 이 마음에는 어떤 인연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작용을 하죠. 그러니까 무에서 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무에서 유가 굉장히 많은 작용을 해요. 굉장히 많은 작용을 해요. 어떤 인연에 의해서. 이 그 본래 마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하고 행동하고 지금 손을 움직이고 하는 것도 다 마음에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마음에서 움직이는 거. 근데 불교에서 멀리하는 것은 뭐죠? 불교에서 멀리하는 것은 내가 지금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하는 것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생각이에요, 생각. 한 생각이 딱 떠오름으로써 괴로움을 준다는 거죠.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고통을 주고요. 그 한 생각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괴롭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것이 없으면, 우리 한 생각이 떠오름이 없으면 항상 바다처럼 잠잠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만 걱정거리가 없죠. 걱정거리가 없어요. 근데 항상 생각을 하나 일으켜서 걱정을 해요. 또 말을 해서 걱정거리를 또 만들어요. 그래서 요 말과 언어, 이 문자라는 것이요, 사람의 괴로움을 많이 준다고. 괴로움을 많이 줘. 근데 우리는 또 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업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가 쌓아온 거잖아요. 태어나서부터. 아니면 또 부모에서 받은 유전적인 것도 있고요. 태어나면서부터 자기가 공부할 때 또 사회적으로 이렇게 활동하면서 쌓은 거, 얻어 들은 거, 뭐 선생님한테 들은 거, 이런 게 다 있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이건 맞아, 이건 진짜야, 이거는 참말이야, 어떤 거는 안 좋은 거야, 이거는 부정적인 거야, 이건 긍정적인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나름대로 많은 걸 쌓아서, 그거는요, 사실은 그거는 마음이 아니라고. 마음이 아니야. 그러니까 업은 본래의 마음이 아니에요. 업은 본래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팔식이라고 하는 아래아식에 들어있는 것도 다 원래는 자기 마음이 아니에요. 식이에요, 식. 식이라 그랬잖아요. 생각이에요, 생각. 생각적인 마음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그거 빼놓고 내가 언어나 문자나 이런 걸 사용하지 않고 그냥 모든 걸 내가 그냥 한다 그러면요. 그러니까 생각에 일으키지 않고 어떤 행동하는 건 다 원래 본래 자기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서. 어떤 껌둥이가요? 어떤 껌둥이는 좀 하는 건 아니고, 뭐 인종차별하고 그러는 거 아니고요. 지금 예를 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피부가 검정이 있는 사람이 쓱 지나가는데 어떤 꼬마가, 아, 저 껌둥이야 그러잖아요. 껌둥이야. 그러니까 말로 껌둥이야 그랬잖아요, 벌써. 껌둥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껌둥이로 이렇게 한정 져진 거잖아. 한정 져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로 해서 껌둥이다라고 한정 졌을 때는요, 그 사람의 보이지 않는 많은 부분들이 어떻게 돼? 싹 없어지고 그냥 껌둥이다 이런 하나로 그냥 제한이 돼버려. 제한이 돼버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분은 뭐야? 피부 색깔이 검다고 뿐이지 참 세계적으로 나가서 봉사도 많이 하시는 분이고 의사예요. 의사하고 그 병원에 또해서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고 계시고 굉장한 그 어떤 그 친절한 그런 마음, 그런 걸로 참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그냥 그 피부 색깔 하나 때문에 쟤는 껌둥이 해가지고, 껌둥이는 어떻게 돼? 좀 나쁜 이미지를 갖고 있죠. 그걸로 한정을 쳐놓는다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래요. 자기 남편한테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하고 딱 한정을 져주면요, 나머지 그것이 다 없어져. 그걸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서로 단점을 보지 말라 그랬잖아요. 단점이 보이는 순간에 헤어지는 수순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자꾸 한정을 줘서는 안 돼. 이 말과 문자라는 것이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위험성이. 그러면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요, 그 사람한테 어떤 한정을 딱 두면은, 한정을 줘버리면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많은 묘한 부분들 있죠. 오묘한 신비스러운 그 부분들이 싹 없어져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볼 때 오묘한 부분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는 거. 있는 그대로 보는 마음. 그게 무슨 마음이에요? 그게 공의 마음이에요. 그게 공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 속에는 뭐가 없어요? 생각, 조작,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없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본래 마음이라는. 그러니까 본래 마음을 찾고자 하는 게 깨달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본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본래 마음으로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한 생각을 일으켜서 얘기함으로써요, 거기서 괴로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괴로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내 죽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한 생각이 떠오른다든가요. 누군가를 만나는데 걔 뭐라 그러면 어떡하지?
그러면 그때부터 자꾸 괴로움이 시작돼. 이 한 생각에 의해서 자꾸 자기 마음을 조작하게 되고요. 그렇게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가 정의를 내렸잖아요. 어떤 사람한테. 아, 걔는 그런데. 걔는 어떻던데. 아, 걔는 약을 빠진 놈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 걔는 치사 맞아. 뭐. 이렇게 한정을 줘놓으면요. 그 다음에 거기 계속 빨려 들어가요. 빨려 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것을 이렇게 뭔가를 자기가 명백하게 하려고요. 그 생각으로야. 그거를 한정을 딱 짓게 되면, 제한을 딱 두게 되면 거기에 끌려 들어가서 그 나머지의 많은 묘한 부분을 보지 못한다는 거야. 아, 그래서 도덕경에서도 그러잖아요. 도덕경에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그 있잖아요. 공가도, 도가도, 비상도. 도라고 말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비상도, 영원한 도가 아니다 하는 거지. 영원한 도가 아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도를 도라고 말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 그, 본래의 도가 없어진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많은 묘한 부분, 많은 묘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말 한마디로 딱 제한을 시켜서 다른 모든 걸 볼 수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이름도 붙이는 것도 마찬가지. 어떤 이름을 딱 붙여버리면 거기서 끝나요. 어떻게 끝난다고. 저 같은 경우도 만약에 법사다 그러면 법사로 딱 끝나버리잖아요. 그럼 법사로서의 그 사람은 야, 너 뭐 법사인데 그렇게 일을 할 수 있어? 너는 법사인데 뭐 꼭 말을 그렇게 해야 돼? 쟤는 법사니까 이런 건 안 먹을 거야. 이 법사로 가지고 다른 부분은 보지 못하고 그 법사라고 하는 그 하나로 인해서 많은 것이 거기에 제한이 돼버려. 제한이 돼버려. 그러니까 어떤 것을 못하라고 얘기할 적에는요. 예? 도가도. 어떤 것을 못하라고 할 때는 그 진짜 순수한 많은 묘한 부분이 다 없어진다. 그러니까 그거를 보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걸 보지 못한다. 이게. 그 생각이라는 거 이게 참 이게 어려워요. 생각이라는 게 이게 생각을 안 나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배워서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다, 뭐 도가도 비상도다,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배웠는데 그 뜻은 이해를 했어요. 아,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려는 거냐? 그래서 어쩌려는 거냐? 이런 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뭐 이거 가지고 배워서 뭐 시험을 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이거를 이해함으로써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생활할 때 얼마큼 편하게 생활하고요. 내가 생활 속에서 어떤 괴로움도 없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뭐